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는 안전한 차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FSD 기능까지 들어가니까 더욱더 안전한 차가 되었는데요. 이 FSD 자율주행이 새벽에 사람 목숨을 살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FSD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CPI 지수에 충격이 있었죠. 최근 유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랐는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런 유가 반영이 안 되는 근원 CPI마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어제는 충격이 컸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4%씩 각각 헤드라인과 근원이 오르면서 충격을 주었는데요. 오늘 프리마켓 때 발표된 PPI 지수, 바로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되겠죠. 이 지수는 좀 낮게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다라는 것은 다음 달 CPI 지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PPI 지수는 전월 대비 수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OM으로 보게 되는데, 예상치가 0.3% 상승이었는데 0.2%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직전월이었던 2월 달에 0.6%나 나왔습니다. 0.6%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죠. 자, 이렇게 특히 직전월보다 크게 완화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가 상승에 좀 큰 계기를 마련을 했던 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에 있었어요. 미 연준의 2인자이자 실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께서 최근 CPI 지수가 높게 나오고 있죠. 자,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굴곡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2%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PC 인플레이션 기준 2%대까지 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미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지만 오늘 비교적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미 연준 위원들이 짜고 치던 고스톱 마냥 계속해서 매파 비둘기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급속도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높아질 수 있고요. 시장이 너무 다운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고용시장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1만 1000명이 나오면서 직전주보다 오히려 11,000명 감소를 했어요. 예상치였던 21만 7천 건보다도 좀 낮게 나왔습니다. 실업보험을 청구했던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오늘 PPI 지수가 낮게 나오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간 어느 정도 눌려왔던 기술주들이 오늘 활기를 폈습니다. 애플도 최근에 안 좋았는데 4%대나 오르고 엔비디아도 4%대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엔비디아 일봉 차트를 보면 단기 저가권 약 한 840불대에서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스토캐스틱이나 RSI나 과매도권으로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제가 한 3, 4일 전에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한 다시 반등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완연한 반등세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고 볼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도 금일 1.65%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금리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로서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올라가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은 P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올랐습니다. 자, 6월달 금리 인하 확률 어제 17%까지 내려왔었어요. 상당폭 떨어졌었죠. CPI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PPI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올랐어요. 24.6%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스닥 기술주의 반등이 있었고 테슬라에도 반등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6월달 금리 인하 확률 24%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죠. 7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49.5%입니다. 어제보다는 좀 올라왔어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그래도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세 차례는 어렵겠지만 이 확률로 보면 세 차례는 어렵겠죠. 하지만 두 차례에서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 확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한 두 차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9월 달에 한 번 하고 12월 달 연말에 한 번 하는 이런 금리 인하 확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테슬라는 금일 1.65% 상승한 174.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가운데 FSD 기술이 잘 발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1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그리고 내려가는 금리 인하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지금 주가가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폭이 좀 좁아지는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월 23일 실적 발표가 끝나봐야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상방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은 올해 전반적인 인도량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FSD 호재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격이 되겠죠. PER 지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FSD 호재가 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전체적인 EPS 펀더멘털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테슬라의 주가 상황은 좀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1분기 배터리 EV 판매량은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 8.5% 역성장을 보여주었죠. 역대 두 번째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첫 번째 역성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에요. 자, 폭스바겐도 한 3% 정도 역성장, 메르세데스 벤츠도 8% 정도 역성장을 보여주었어요. 자, 하지만 BMW의 발전은 좀 눈부신 것 같습니다. 28%나 성장을 보여주었네요. 자, BYD는 30만 2천 대를 판매를 하면서 테슬라보다 2등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의 그래도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43%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죠. 자, 아직까지는 메르세데스 벤츠부터 그 이하는 분기당 5만 대도 팔지 못하는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1분기 역성장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작년 1분기죠. 자, 작년 1분기에는 약 한 42만 2천 대 정도 납품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38만 대 정도 납품을 하면서 좀 떨어졌죠. 자, 지역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1위 마켓시어는 역시 노스 아메리카, 바로 북미 지역이 되겠는데요. 미국과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이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16%가 이번 분기에 빠졌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 역시나 모델 3 램프업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이런 판매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도 9.5% 빠졌어요. 유럽이 빨간색인데 좀 빠졌죠. 이는 홍해 사태라든지 기가베를린 변전소 화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은 3.8% 빠졌는데 아무래도 수요 문제가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YD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 43% 빠졌죠. 자, 하지만 레스트 오브 월드, 그러니까 북미, 중국,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는 18.5% 성장을 보여준 테슬라예요. 어쨌든 1분기나 올해 2024년 통틀어 봤을 때 그렇게 큰 인도량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올해 1월 달에 4분기 어닝콜을 할 때도 알려주었죠. 올해 성장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인도량 부분에선. 그래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죠. 자, 하지만 테슬라가 올해 인도량보다는 집중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FSD 자율주행이 되겠고, 8월 8일 로보택시를 언베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최종 결과물을 지금 우리에게 선보일 예정이 있는데요. 자고 나면 FSD가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12.3.4가 이번 주에 나왔었습니다. 4월 10일에 일단은 임직원들에게 먼저 배포가 되었고, 자, 이제는 기존 테슬라 오너들에게도 배포가 되고 있어요. 보통 오너들에게도 배포가 되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스 FSD 소프트웨어 롤아웃 스피드 is increasing.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의 출시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자, 이 3월 달만 하더라도 한 5번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빠른 업데이트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4월 달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을 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버전 12.3.4 같은 경우는 12.4로 가기 전 마지막 버전으로 예상이 돼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12.4가 또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버전이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 주에도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테슬라의 FSD 발전 속도가 빨라진 거는 역시 컴퓨팅 파워가 대폭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FSD 기술 발전에 자율주행 AI 기술 발전에 올해도 10조 이상 투자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레이어드님에 따르면,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테슬라는 엔비디아로부터 H100 GPU를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해서 지금 세계 2위의 H100 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H100과 A100이라는 AI GPU를 테슬라가 엄청나게 보유를 하면서
더욱더 빨라진 FASD 자율주행 발전 속도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홀마스 카달로그 님이 FSD의 새로운 빌드마다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술 자체도 발전을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오토파킹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아마 다음 주 12.4가 나면 스마트 서먼 기능, 그러니까 원격 호출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becoming better than even the best human driver in the world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FSD의 발전은 인간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 최고의 인간 운전자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It will far exceed human capabilities.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속도로 가면 8월 8일이 되면 이런 모습, 정말 일론의 표현처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FSD 자율주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FSD 기술이 좋은 점이요, 그 하드웨어로도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2016년 모델 X도 FSD 12.3.4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8년 전 모델에도 FSD 자율주행 기술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얼마나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최적화가 되어 있고 가벼운 그런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무겁고 뭔가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계산이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2016년 모델에서 돌아가지 않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현재 600만 대 이상 글로벌에 테슬라 차량을 보급을 했고, FSD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모든 차량이 로보택시 기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이렇게 빠르게 FSD 기술이 발전하면서 4월 1일부터 지금 북미의 고객이라면 누구든지 FSD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지금 무료 체험 기간 중에 있는데요. 여기 계시면 프랭클린이라는 분께서 당뇨라는 지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긴 글에 트윗을 남겼는데 모델 Y가 FSD 기술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4월 1일 날 테슬라는 모든 차량에 이제 FSD 버전 11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자, 이분의 인슐린 펌프가 오작동을 해서 심각한 탈수를 일으키고 혈당 수치가 670에나 치솟았다라고 합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니까 모델 Y를 탔다라고 해요. 자, 스티어링 컬럼 레버 두 번만 클릭을 하면 바로 자율주행 기능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어떤 개입도 없이 13마일 정도, 뭐 20km가 좀 넘는 수준이 되겠죠. 거의 한 3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으로, 그러니까 FSD 버전 12가 되겠죠. 이것으로 바로 응급실로 갔다라고 해요. 테슬라 공식 트위터 계정도 이렇게 이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응급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목숨을 구한 모습 본인이 이렇게 증명사진을 찍고 있고요. 자, 이 프랭클린이란 분은 좀 부자신 것 같아요. 포르쉐, 머세데스 벤츠, BMW, 아큐라, 캐딜락과 같은 고급 차량을 소유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이런 고급 차량이 아니라 바로 테슬라 모델 Y였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 Y를,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을 표현을 하기를 기본 휴대폰에서, 그러니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FSD 기술을 통해서 당신이 도움을 받고 목숨을 구하고 기분이 나아졌다는 데에서 참 반갑습니다. 기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정말 탁월해요. 이렇게 오토파킹 기능도 되게 이렇게 좁은 구간에도 지금 완벽하게 주차를 해내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상당히 좁은 구간도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죠. 또한 비보호 좌회전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지금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성공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지금 좌회전을 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방 좌우를 살피다가, 자, 차량이 계속 많이 오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좌회전 구간인데 이제 테슬라가 좌회전을 시작을 했죠. 차량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좌회전 성공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영상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떠한 뭐 은행에 들어가는데 게이트가 있는데, 자, 여기 되게 어려운 구간인데 자율주행 해내고 있죠. 지금 손을 안 댔습니다. 보시면 연석을 충분히 들이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완벽하게 자율주행 해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보면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버전 11이었는데 이는 엔드투엔드 AI 버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화된 30만 개의 코딩이 포함된 그런 FSD 소프트웨어였죠. 여기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늦어요. 한 달에 많아야 한 두 번 정도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3월달 들어서 뭐 한 5번이나 업데이트를 했죠. 자, 계속해서 그 속도가 2배에서 3배 정도는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고요. 엔드투엔드 AI 기술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시할 때마다 거의 바로 기존의 테슬라 오너들에게 평균적인 오너들에게도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에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을 수준, 올해 8월 8일이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상당히 갈림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로보택시의 실적은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죠. 자,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FSD가 목숨을 살릴 정도로 상당히 탁월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PER 값을 올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자, 하지만 8월 8일에 로보택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정말 출시가 되면 테슬라의 인도량 성장은 이제 무색해질 정도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 발전 속도와 뭐 양태를 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확정적인 미래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는 걱정과 근심을 타고 올라가는 법이에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 기준의 차트입니다. 미국 US 달러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30년 동안 53%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S&P 500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867%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렇게 굴곡진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구간들 상당히 고통스러운 구간이죠.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만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게 힘들었던 구간입니다. 하지만 자, 이런 구간들을 다 이겨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올해 1분기 테슬라 실적 분명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FSD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그 이연 매출 좀 더 EPS나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관들의 예상치만큼도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역선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23일 주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일론 머스크가 4월 23일에 좀 더 희망적인 발언, 특히 모델 2를 뭐 내년부터 확실히 생산을 하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한다거나 로보택시 기술 상당히 훌륭하고 8월 8일에 공개되는 로보택시는 뭐 정말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될 만하다라는 듯한 확신을 심어준다라면 주가도 괜찮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올해는 로보택시와 FSD 자율주행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드우드님이 올해 주요 마일스톤 호재 내역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 FSD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탁월한 주행 실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입소문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란 게 내년에는 그래도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